시간을 달리다. 오늘은 미국 내 경쟁업체인 조비와 아처가 아닌 미국이 경쟁해야 할 중국의 UAM 개발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블룸버그는 미국이 중국에게 에어택시 경쟁에서 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칼럼을 냈는데요. 미국이 조종사 탑승을 전제로 한 FAA 항공 규정을 이제야 발행한 것에 비해 중국은 벌써 무인 항공기를 인증하고 빠르게 시험 비행에 돌입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UAM 산업 개화를 위해 규제 완화 및 보조금까지 지원하는 상황에 FAA 인증 프로세스가 지금보다 더 빠르게 가속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 점은 최근 전기차, 양자 컴퓨터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과 함께 UAM 산업 역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각 기업의 성과뿐만 아니라 정부의 규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UAM 산업이 대체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길래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대표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이항을 살펴보면, 이항은 중국 항공청으로부터 올해 4월 항공기 생산 인증서 발급 및 항공운항 인증을 받은 이후 중국 시장에서만 벌써 1180대의 주문을 받아 130대는 출고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24년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47%가 상승했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25%가 증가했습니다. 비현금성 비용 등이 제거된 조정 영업이익은 24년 4분기 들어 처음으로 흑자 전환까지 했는데요. 거기에 더해 이비톨 산업 확장의 핵심키로 볼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시험 비행을 완료하면서 실질적인 상용화까지 다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선두기업인 조비가 아직 기체 인증 단계에 머물며 본격적인 양산이 26년으로 계획된 점을 감안하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 앞선 모습인데요. 물론 중국에서만 한정된 인증과 판매이기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지만 분명 현 시점에선 조비나 아처 같은 미국 기업에 비해 빠르게 앞선 상황이면 틀림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최근엔 중국의 전기차 업체 샤오펑이 공개한 불량 플라잉카 비행 영상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고정식 버티포트에서만 비행이 가능한 단점을 걷어낸 이동식 기체로 유인 비행을 성공하여 올해 연말부터 사전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의 이미지와는 다소 다른 굉장히 발전된 상황인데 기술적으로는 아직 2인승 기체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과 중국의 민용 항공국의 가망 인증 조건이 EASA나 FAA가 규정한 조건에 비해 선배나 완화된 10의 6승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왜 블룸버그에서 우려를 나타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빠른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중국의 중앙정부가 2021년 발표한 국가종합 3차원 교통망 계획 교회에 포함한 저우도 경제정책이 지난해 전략적 신흥 사업으로 격상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2030년까지 400조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비톨은 이 저고도 경제의 핵심으로 꼽히는데 현재 40개 이상의 이비톨 회사를 앞세워 시장을 활성화하여 2035년까지 70조 규모의 이비톨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UAM 현황 소식을 알게 되면 이 상태에선 조비나 아처가 경쟁에서 뒤처질 게 뻔하니 이항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같은 투자자는 절대적으로 미국의 제조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 전략산업에 미치는 정치 영향력의 확대, 둘째,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확장이 가능한 항공산업의 특성인데요. 먼저 전 세계적으로 날이 갈수록 정치가 경제를 움직이는 경향이 더 커지고 있는, 특히 UAM 같은 국가전략 산업은 정치의 영향을 더더욱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 UAM 섹터가 많이 상승한 점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처음부터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한 중국의 UAM 기업과 달리 미국의 UAM 기업은 정부가 이제 막 지원의 중요성을 깨닫고 규제 지원의 속도를 높이려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의 기대치가 반영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기체의 FAA 형식 인증 진행 속도가 높아지고 더불어 버티포트 및 항공모함 개발이 트럼프 정부의 지원 아래 가속화된다면 조비나 아처 같은 기업의 가치도 재반영될 요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안전성 문제인데, 가장 빠르게 상용화에 진입한 이항의 경우 아직까지 큰 사고 사례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방의 항공 규정에 비해 선배나 완화된 안전 규정 조건으로 중국 내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보급된 기체 대수와 비행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생산 중인 기체가 보급되어 비행 시간의 총량이 늘어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UAM이 수백 명씩 승객을 운송하는 기존 항공산업보다 사이즈가 작다거나 도심에서 운용되는 만큼 사고의 치명률은 높은 산업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중국의 가망 인증만을 받은 기체가 얼마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을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보잉의 경우 2018년과 2019년 발생했던 707 맥스 결함 사고의 여파가 아직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당시 주가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더욱이 기체 자체의 결함으로 개선이 지연된다면 주가 회복은 요원하게 될 텐데요. 법이나 아처의 기체가 100%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지만 높은 기준의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한 기체라면 설사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빠르게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감안한다면 이항 같은 중국 업체에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중국의 저고도 경제 개발은 미국으로 하여금 UAM 산업 지원을 자극하고 있고
UAM 기업의 빠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비는 아처에 앞서 상용화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중국의 UAM 발전 상황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UAM 발전 현황과 투자 의견에 대해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